네,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국민 모두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장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먼저 이번 탄핵 심판의 배경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용재 기자, 이번 탄핵 12.3 비상계엄부터 촉발이 됐는데 왜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지 배경부터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계엄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122일 걸렸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4일 1차, 2차까지 거친 탄핵 소추안이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 국면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헌재에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결론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제 122일이 걸렸고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로부터는 111일 만에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부터 선고까지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장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에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이 진행됐었는데 그간 변론 기일은 11차례 진행이 됐고 증인 16명이 헌재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받은 점을 먼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대 최장기간 평일을 거쳤는데 자, 오늘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인데 윤종아 기자,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월드컵 때나 했는데 이번 경우의 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헌법재판관 이 8명 중에 이 6명 이상이 이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파면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3명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각,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죠?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각하의 경우에는 이제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본안에 대한 이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하를 내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 정영식 조한찬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이 한덕수 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넘어온 헌재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각하 의견을 냈었거든요. 소추안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각하에 대한 쟁점을 보자면 가장 큰 것이 국회에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이 탄핵소추안에서 이 형법상 내란죄가 실제로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대한 절차적 이 변경이기 때문에 중대한 탄핵소추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금 재의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헌재에 접수된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안은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실제로 헌재가 당시에는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아마 이 각하에 대한 이 전망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라는 건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결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변론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장기간 이 평의를 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차례 변론을 열었다는 거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일례로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했던 분이 이 권선동 의원이었거든요. 당시에 권선동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의 이제 대표로서 이 국회 측을 대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던 뭐 형법상 뇌물죄 등 이 형법상의 이 혐의에 관련해서는 제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권선동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좀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기각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즉시 복귀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12.3 비상계엄 조치가 적법했느냐, 또 절차적으로 적법했고 내용상으로 적법했느냐, 즉 그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느냐, 또 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정도 판단에 있어서 만약에 이 12.3 비상계엄 조치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이 적법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라 판단한다면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또는 일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또 기각 결정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2.3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라고 6명 이상,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정할 경우에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운명의 숫자는 양측 모두 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조유송 기자 연결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요 쟁점 3가지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김용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네. 그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그리고 국회 군경 투입 행위,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을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위헌성이 있는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들 모두 5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위헌성이 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마 파면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일단은 지금 탄핵 심판이 선고가 굉장히 늦게 된 상황이었는데 역대 최장 기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많은 지라시들 그런 사설 정보들이 이미 4월 전에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수많은 예측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빗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었고 어떤 이런 판단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료일부터 선고일 지정까지 11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 지정까지 9일이 걸렸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경우는 변론 종료일부터 35일,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예측을 했지만 그만큼 평의 기간도 길었고 치열한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도 예상이 되는 만큼 아마 오늘 주문도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재판관들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6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 재판관 3명이 진보 성향으로 좀 분류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렇게 5명이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이 재판관들도 각자의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얼마나 잘 조화가 되고 잘 이렇게 합의가 됐느냐가 이따가 주문을 보게 되는 판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선고일이 길어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에 어떤 기대감이 지지율에 이미 반영이 됐었습니다. 지난달 14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이 58%였거든요. 그런데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찬성 응답이 75%였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를 하면 상상 수준 내려앉은 수치였는데 아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연이은 탄핵 심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최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도 네. 불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